오늘은 저희가 디즈니 스프링스에 와 있어요. 디즈니 월드에 오시면 보통 4개 테마파크만 돌아보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디즈니 스프링스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쇼핑, 여러가지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유니버셜 시티워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디즈니 디자인이 입혀 있다거나 이런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쇼핑하시면 좋고, 특히 월드 오브 디즈니라고 해서 가장 큰 디즈니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서 쇼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디즈니 스프링스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티렉스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이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공룡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죠? 공룡이 살던 시대를 테마로 해서 내부가 꾸며져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서 조용한 식사를 하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테마 레스토랑을 좋아한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같았어요. 음식은 전형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일의 메뉴들이었습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시푸드, 햄버거 등 메뉴가 정말 많고, 맛도 우리가 흔히 아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느낄 만한 맛이었어요. 디즈니 스프링스에는 레인포레스트 카페라는 레스토랑도 티렉스와 비슷한데, 이곳은 화산에서 불이 나오고 내부가 정글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테마 레스토랑을 좋아한다면 이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 쇼핑을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상품샵 몇 개를 둘러보도록 하죠. 아트 오브 디즈니는 약간의 고가의 장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에요. 디즈니의 유명 애니메이션이나 어트랙션을 테마로 하는 장식품들을 판매하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굿즈를 찾고 있다면 방문해볼만 합니다.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구피의 캔디 회사라는 이름의 가게는 각종 단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구피를 테마로 하고 내부가 약간 아기자기한 공장처럼 꾸며져 있는데, 솜사탕부터 시작해 젤리, 사탕, 각종 케이크 종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단 게 땡길 때 방문할 만하죠. 데이즈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이 샵은 계절과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연말에 가면 더 좋겠지만 언제 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디즈니 핀 트레이더스는 각종 디즈니 핀을 파는 곳인데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즈니에서는 각종 핀 상품도 많이 판매합니다. 가방이나 옷에 핀을 꽂아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에 핀을 꽂아 메고 다니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이런 각종 핀들을 살 수 있고, 더불어 앞서 소개했던 매직밴드 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스 어폰 어 토이는 이름 그대로 장난감 종류를 판매합니다. 일반 디즈니 스토어에서도 판매하는 것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대다수 장난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형은 대표적인 장난감이니까 당연히 인형이 많습니다. 최신 애니메이션 상품들도 보이죠? 그 외에 퍼즐도 보이고, 디즈니 빌런이나 디즈니 테마파크를 테마로 하는 보드게임들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트렌디는 이름 그대로 조금 트렌디한 상품들을 팔아요. 일반 디즈니 스토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상품들이 있는데, 티셔츠 디자인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많습니다. 가방 디자인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디즈니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서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디즈니 스프링스에서는 뭐니 해도 월드 오브 디즈니를 빼놓을 수 없죠. 가장 큰 디즈니 스토어인데 저 스티치는 침을 뱉으니까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은 섹션별로 상품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마블존이면 마블 상품만, 스타워즈존이면 스타워즈 상품만 진열되어 있죠. 픽사존에는 이런 귀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에 넓어서 찬찬히 둘러보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주의할 것은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파크 내에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다면 그곳에서 바로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50주년 축제 중이라서 50주년 굿즈들도 한 섹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인형 섹션, 모자 섹션, 주방 용품 섹션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니까 관심 있는 것 위주로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갑이 엄청 얇아질 수도 있으니까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력이 없는 저는 아이 쇼핑만 했죠.
like all the same tracks. 레고 스토어도 있습니다. 레고 스토어 앞에는 레고로 만든 스타워즈 캐릭터들과 겨울왕국 캐릭터들이 있는데 스토어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 조형물들은 한 번쯤 찬찬히 보는 게 좋습니다. 레고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Can'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조프리스라는 이름의 카페에 들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디즈니월드의 테마파크 안에도 조프리스라는 이름의 커피 판매대가 참 많은데 디즈니 스프링스에 있는 곳에서는 특별한 라떼 아트 서비스가 있죠. 이 앱을 설치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디즈니 캐릭터 디자인을 선택하면 선택한 디자인으로 라떼 아트가 되어 커피가 나옵니다. 가령 이렇게 미키 모양을 선택한 후 주문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라떼 아트가 나오는 거죠. 정말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과 문구들이 있어서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내 얼굴이나 내가 그린 그림으로도 라떼 아트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솔직 베프님은 자기 얼굴 사진으로 신청했는데 이렇게 라떼 아트가 완성되어 나왔어요. 마술사 베프님은 저에게 테마파크 버프 로고 라떼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갑니다. 디즈니 스프링스에 가시면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대한 텐트가 있어요. 디즈니랑 태양의 서커스 아시죠?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가 같이 만든 공연이 있는데 바로 드론 투 라이프라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연이고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오픈한 공연인데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연도 한번 보러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드론 투 라이프는 디즈니와 태양의 서커스가 함께 만든 공연으로 50주년을 맞아 최근 선보인 신규 공연입니다. 일반적인 태양의 서커스 같지만 만화를 그리는 애니메이터를 소재로 해서 디즈니스러운 무대를 선보여요. 제가 별도 영상으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공연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솔직하게 제 평가를 해보자면 그냥 한 번 정도 볼만한 공연인 것 같아요. 두 번은 아닌 것 같고 우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음악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음악을 좀 많이 알아야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굳이 디즈니가 아니었어도 만들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디즈니 색채를 조금 더 넣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였고 음악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는 조금 약했어요. 저는 사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냥 진짜 서커스 보러 온 것 같았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는 디즈니 노래 때문에 조금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그 엄청 화려한 볼거리, 엄청난 묘기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캐릭터만의 스토리, 그 스토리 감성으로 이야기를 푸는 것 같아서 너무 감명 깊고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베프들의 평가는 보신 것처럼 호불호가 갈렸어요. 이야기가 조금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한편 우리 베프님 중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그분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편집을 하긴 했지만 공연 내내 그리고 공연 끝나고도 계속 오열하셨어요. 그 이유가 애니메이터들만 알아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의 전설적인 9명의 애니메이터 나인 올드맨과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애니메이터들이 정리한 애니메이션 12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무대에 모두 표현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들이 무대에 녹아든 것을 보고 엄청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나 전공했거나 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은 드론 투 라이프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덧 디즈니 스프링스에서도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번엔 저녁 식사를 위해 모리모토 아시아라는 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유명한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미리 예약을 했었죠.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각종 롤 종류와 라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부리밥이라는 것이 특별해서 맛보시는 것도 좋아요. 메뉴 설명에는 한국식 방어덮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식에 가깝습니다. 한국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돌솥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회덮밥과 볶음밥 사이 그 어딘가의 맛인데 회를 돌솥에 익혀서 다시 놓아주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벼주는 서비스를 테이블에서 선보입니다. 다음날 이제 디즈니월드의 세 번째 파크 앳캇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당연히 신상 롤러코스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는 놓치지 않았죠. 역시 재미난 놀이기구 이야기부터 각종 팁과 비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구독, 알람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는 안 된다고 해서 미키로 한 건데 기계가 다시 고쳐졌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요청한 이미지로 했습니다. 버프님 얼굴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당연히 제 얼굴보다 이게 더 예쁘죠.